자, 중동전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요. 가자 지역 내부 병원에 대해서 이슬라믹 지하드의 로켓 오발이 병원을 폭발시킨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근데 이런 사실조차도 이제 증거에 의해서 입증하는 것이 무의미해져 버렸어요. 뭐든 자기들 위주의 프로파간다가 흔들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대로. 진실은 필요 없어요. 지금 각자의 선동이 자기 편을 뒤흔들면서 미국조차 바이든이 직접 이스라엘로 날아갔지만은 이걸 갖다가 수습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지금 선동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실은 의미가 없고 선동이 중동 전역을 지배하고 있는 형국이 돼가고 미국은 여기서 영향력을 상실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것 외에는 별달리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 미국에 의해요.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서 친팔레스타인인 한 300명이 미국 의사당을 점거해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체포됐어요. 이스라엘 유대인 내부에서도 저런 혼돈이 지배하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미국의 의사당에서요. 지금 중동 지역과 관계해서 저기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제 솔직히 말하면 누구도 저걸 말릴 수 없는 형국으로 가고 있고 중동 전역이 이란이 조정하고 헤즈볼라 하마스가 불러일으키는 저 정오와 분노에 그냥 맹목적으로 휩싸여 가고 있다. 자, 항상 중동 지역의 후진성, 비여의식, 종교적인 어떤 대립 이런 것들을 자극할 수 있는 그 요인만 있다면 순식간에 그야말로 유전에다가 불을 땡기는 그런 형국이 될 수 있는 토양이 깔려 있어요. 정오나 이 분노의 그런 이 땔감을 갖다만 넣으면 타는 데가 적인데 이번에 이제 이 하마스가 기습해서 건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반격하면서 이제 그 정오가 누구도 나서서 말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렸고 이제 진실조차도 가릴 필요가 없는 단계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 네타냐후라는 사람이 간도 크게 수습 능력도 없으면서 이 거구적인 그런 성향으로 지금 팔레스타인과 충돌을 계속했고 자, 그러면서 이제 뒷감당도 못하면서 그 충돌한 결과가 네타냐후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핑계를 삼아서 이슬람 강경파들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고 유례없이 이스라엘이 행편없이 당했고 그래서 이제 하마스는 중동 전역의 영웅이 되어가고 있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네타냐후라는 그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전면 공격을 아니할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거고 자, 그 속에서 가자 지역에 대한 이제 군사적 공격은 곧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피난민 등에 대해서 약간의 배려는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정치인들 속에서 가자 지역의 지상군 투입이 이제 곧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시작된다 하면서도 안 할 수가 있고 협상으로 끝나는 것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했지만은 이제 바이든이 왔다 간 뒤에 본격적으로 싸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쪽으로 정리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가서 말린 게 아니라 이제 싸우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라고 사실상 선언해주고 손들어주고 온 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방위군이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군용 무기가 도착하는 시점에 맞춰 공세를 시작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이스라엘 경제장관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결정을 내렸고 군대에 전멸시키라는 승인을 했고 군대의 손에 넘어갔고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역 내부에서 이제 전투가 시작될 거라고 하면서 배치 계획을 지금 짜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자 지역뿐만 아니라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와 서한 지구에서 또 다른 팔레스타인 세력과도 같이 싸우게 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굉장히 길고 강렬한 공격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에 하마스가 야만적인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이 받아친다면서 또 야만적인 폭격을 했고 여기서 서로가 이제 누가 더 야만적이니 많이 하는 것도 가리지도 못하고 전쟁 범죄라는 것도 무의미해져 가고 있고 이걸 갖다가 말릴 환경도 되지 않고 결국 붙어서 서로의 힘을 정리하는 경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케이스가. 그래서 정부는 결정을 내렸고 이제 언제 시작하느냐라는 그 군대의 전술적인 측면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지금 위에 쪽 반을 및 다 피해라고 이야기를 했고 민간인들에게 민간인이 피한 상황에서 밀고 들어가겠죠. 자, 그 속에서 밀고 들어가는 순간에 헤즈볼라가 위에서 공격을 시작할 거고 또 서한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이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이제 세계 전선을 싸우면서 버틸 거예요. 한간에는 헤즈볼라가 굉장히 막강하다 어쩐다 뭐 하마스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무기가 대단하다 하지만은 이스라엘이 전례 없는 전쟁을 수행할 그런 작정을 하고 붙는다면 상황은 또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코너에 좀 많이 몰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헤즈볼라 하마스의 배후 이란이 등장하지 않을 수 없고 전쟁이 이제 이란군이 상당히 가 있는 시리아 쪽에서 싸움이 시작될 거고 이제 시리아도 결국 말려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동 전역 곳곳에서 전쟁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바이든은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에 전례 없는 지원을 발표하고 푸틴 하마스에 맞서야 한다. 이 둘의 공통점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회에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예산을 요청했어요. 한간에는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격 지상 침공 계획을 갖다가 바이든 개입 이후에 좀 바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하마스 본진이 있는 가자 지역 북부의 지상군 작전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남부를 갖다가 건드리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전쟁은 상대적이에요.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일종의 제한을 가진 부분에 핀셋식 공격을 하더라도 크기에 저항하는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결국 어떤 형태로든 이스라엘이 제한된 작전을 하더라도 그 제한된 작전을 내버려 두고 지켜보고 있겠어요? 결국은 공세를 취할 것이고 그렇게 공세가 되어서 싸움이 붙게 되면 거기서 제한적인 전투나 전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일단 시작한 이상은 끝을 볼 수밖에 없다. 왜? 서로가 여기에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불명확해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영토 점령이라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지금 가자 지역에 대한 영토를 점령한다 하더라도 답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문제는 뭔가 하면 영토 점령이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해서 상대방을 분쇄시켜서 상대방이 그의 저항할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이 이번 전쟁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에 지금 이 중동전을 갖다가 예상하는 많은 평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확전되지 않을 거다, 확산되지 않을 거다, 그냥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초장에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크게 잘못 본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역에 들어가는 부분에 제한된 계산된 전투를 한다라는 것도 그건 이스라엘의 계산이고 미국의 불가능한 주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일단 어떤 형태로든 들어가서 하마스의 본거지만 핀셋처럼 부술라고 할 때 하마스가 헤즈볼라가 온 사방에서 공격해 들어갈 거고 제한적으로 전투를 하고 월남전에서 월남군을 앞세우고 미군은 일부만 하려고 했지만은 들어가서 결국 점점 미군이 수십만 명까지 가게 되는 상황에 내몰려서 10년 이상을 고전했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중동과의 이슬람 세력과의 전쟁은 결국은 상대방을 꺾어서 상대방이 이제는 그만하자라고
한쪽이 힘이 딸리는 쪽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중동에 지금 분노에 차서 이 팔레스타인 편을 보는 많은 나라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이나 헤즈볼라를 달래서, 이란도 이제 달래서 이제 이쯤 했으면 됐다, 그만하자 할 때야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적당히 하다가는 그야말로 정권은 뭐 기본이고, 네타냐후는 이번에 어쨌든 살아남지 못해요. 자기도 알 겁니다. 어쨌든 자기는 끝났는데 이제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건가, 이스라엘 역사에, 그것만 생각할 거라고 봐요. 지금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또한 이번에 이 사태가 1차부터 4차까지의 중동전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의 특정 세력이 쳐들어와서 싸우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기면 저 나라가 휴전하자거나 항복할 거다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 점령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상대방을 고갈시킬 때까지 싸워서 상대방이 일단은 도망을 갈 때 전쟁이 끝난다는 걸 이스라엘이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도 엄청나게 길고 고통스러운 전쟁이 될 거다. 그리고 미국이 결국은 이스라엘 편을 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 전쟁의 시작과 더불어서 지금 예멘, 이라크, 시리아 등도 난장판이 될 거고, 그리고 중동 전역에서 그리고 서방에서 테러가 빈발하게 될 것이다. 자, 미국이 지금 이라크에 2,500명, 시리아에 900명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곳곳에 미군 시설에 지금 테러가 발생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테러 속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미국이 9.11 때 좀 참았어야 되는데 군사 개입을 했다가 엄청난 피해를 겪은 것처럼 말을 하며 이스라엘 보고 참아라 하지만은, 이제 좀 있으면 미국 시설이 타격을 받게 되고 미군이 다치고 미국 사람이 죽고 납치당하게 되면서 미국도 이스라엘하고 한편이 되어서 이 전쟁에 말려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결국 한쪽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전쟁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en